네, 많이 더우시죠? 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좀 더위를 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H마트라는 건 요즘 뭐 자꾸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30초짜리 하나만 좀 전해드릴게요. 이 H마트가 저명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6 올해 미국 최고의 신입사원과 초급 직원에 대한 최고 기업 여기에 선정이 됐다라는 뭐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위크가 신입사원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이제 선별해서 100개 기업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큰 기업도 있고 뭐 작은 기업도 있습니다. 뭐 아주 작은 구멍가게 이런 거 말고요. 뭐 그 기업이 얼마나 크냐,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그걸 떠나서 신입 직원들이 들어가서 일하기 좋은 그러니까 이제 신입 직원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그 기업 중에 하나로 H마트가 꼽혔네요. 미주 한인 기업이 이 뉴스위크가 선정한 이런 상 신입 직원에게 좋은 상, 좋은 기업 여기에 이제 선정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제가 재밌어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LA 카운티에서 요즘 그 식당에 대한 위생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덥잖아요. 계신 곳도 굉장히 덥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음식의 위생 문제가 위생 위반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이제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예 뭐 잇따라 영업 정지당하는 그런 한인 식당들 좀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일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뭐 LA 카운티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우선 그 LA 한인타운 가장 번화한 길 중에 하나가 웨스턴 애비뉴라는 곳입니다. 이 웨스턴 길에 위치한 전주 현대옥이라는 한식집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지난 6월 23일 바퀴벌레 같은 게 나와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방역하고 뭐 시설 개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흘 뒤인 6월 27일 영업을 다시 재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로 큰 길은 버먼트 애비뉴라는 곳인데 여기 K-존 카페테리아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뭐 젊은이들도 많이 가는 그런 식당인데 여기도 역시 해충 발생이 돼서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영업정지 처분 받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해충이 나왔다 이런 건데 그건 주로 이제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고요. 뭐 설치류가 나왔다라는 것, 그건 이제 쥐가 나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틀 뒤에 여기는 문을 다시 열었고요. 또 웨스턴 애비뉴의 또 다른 한식당 양만이라는 이제 한식당은 지난 6월 29일 하수가 역류하는 그런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즉시 폐쇄 조치를 당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 오후에 이걸 모두 개선을 해서 또 이 식당은 그래서 오전에 적발되고 오후에 다시 문을 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가길은 한인타운 그 젊은이들과 그리고 난 코리안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길이에요. 육가길에 위치한 떡볶이 전문점 요즘 한 젊은이들이 떡볶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LA 엽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엽떡 LA. 예, 엽떡이 이제 엽기적인 떡이다, 떡볶이다, 뭐 이제 그런 뜻이죠. 뭐 맵기도 하고, 여하튼, 우린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젊은이들은 또 그걸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도. 요게 이제 7월 1일 날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그래갖고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달에 걸린 곳도 많이 있는데요. 5월달에는 한인타운 올림픽가에 있는 그 산야 바베큐라는 곳도 적발이 됐고 또 LA 인근에 그 레이크우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강남 코리안 바베큐도 적발이 됐고 또 엘먼티라는 지역에는 와우카우 코리안 바베큐 여기도 이제 적발이 돼서 하루 또는 2,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단속에서는 그 한인 업소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한인 업소는 조금 이렇게 거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뭐 전국적인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체인점들 이런 것들도 많이 적발이 됐어요. 예를 들면 LA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치폴레 우리 뭐 그 젊은 친구들 많이 가죠. 네, 치폴레도 몇 군데 적발이 됐고 팬다 익스프레스 그리고 파파이스 그리고 캡틴 키츠 피시 마켓 뭐 요런 데에도 뭐 해충 발생, 하수 문제 등등으로 이제 적발이 돼서 며칠씩 영업 정지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영업 정지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가 설치류와 해충이다. 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뭔지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밖에도 뭐 뜨거운 물 안 나오는 거 이건 당연히 그 즉시 문 닫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는 음식 보관 온도
그리고 온수공 질병 전파 우려되는 여러 가지 위생 위반 사항, 또 반복적인 위생 규정 위반 등등등 해서 요즘에 그 여름에 적발되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가뜩이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음식 조금만 온도 안 맞는 곳에 놔두면 곧바로 상해버리잖아요. 날도 덥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단속이 많이 나가는 모양인데 LA 카운티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마 다른 카운티들도 이 더운 여름에 더더욱이 이제 적발 단속 이것을 아마 강화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샘플 케이스로 제가 이제 LA 쪽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요. 이제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돈이 어딘가에 지금 묻혀져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아마 1, 20불이라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일단 나도 모르는 내 돈 찾아가기 바랍니다 라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주는 주인을 찾지 못한 이 미수령 재산 150억 달러를 돌려주기 위해서 무려 13만 명에게 일일이 다 우편물로 통지서를 보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 돈 찾아가세요. 우편물을 보낸 거예요. 자, 미수령 자산은 unclaimed property라고 하는데요.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게 한 15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주도 이 액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자, 이 unclaimed property에는 뭐 예를 들면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클로즈된 그런 은행 계좌, 그런데 클로즈 되기 전에 뭐 35불 있었어요. 뭐 78불 있었어요. 이런 것들. 근데 나는 그 돈 기억도 잘 안 나고 그 계좌 더 이상 안 쓴 지 뭐 거의 한 7, 8년 됐고 이래서 완전히 잊어먹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주정부로 가버립니다. 또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라든지 보험금, 그쪽에서 이제 돌려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연락이 안 돼서 나에게 오지 못한 그런 것들, 요것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세금 환급금이 나한테 도착하지 않은 것들, 무슨 배당금, 그리고 보증금 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 금융자산, 무슨 프로퍼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라고 하면 전부 다 무슨 집 같은 그런 부동산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자산이 다 이제 프로퍼티인데 내가 찾아가지 않는 게 이제 unclaimed property입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융기관과 이 기업들은 관련 자산을 일정 기간 후에 주정부로 이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안내문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가서 본인 확인을 한 뒤에 이제 클레임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주정부가 홍보한 웹사이트가 뭐냐면 claimit.ca.gov. GOB 맨 끝에 있는 GOB는 이제 government, 그 앞에 있는 CA는 캘리포니아. 그 앞에 있는 게 뭐냐? claim 그다음에 IT입니다. claim it, 뭐 this is it 할 때 그 it, claim it.ca.gov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주정부는 조회와 청구 절차에는 어떤 수수료 같은 걸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일 당신의 unclaimed property를 찾아줄 터이니 뭐 정보를 보내시오, 얼마 fee를 내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 그건 사기니까 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다른 주는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정 지역과 상관없이 미 전국 뭐 다 통용이 되는 그런 못 찾아간 그 자산을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그 웹사이트는 다 외우셨죠? claimit.ca.gov 요건 외우셨죠. 그런데 미 전국 뭐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뭐 텍사스, 뉴욕, 뭐 위스콘신, 뭐 워싱턴 어디든지 다 통용이 되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걸 가르쳐 드릴게요. 요것도 쉬워요. 사이트 이름이 missingmoney.com입니다. 이건 뭐 제가 스펠링 불러드릴 필요도 없죠. missingmoney.com입니다. 이 사이트는 전국의 그 미수령 자산 관리자 협회가 공식 후원하는 사이트입니다. 뭐 캘리포니아든 어디든 모든 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용법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과 자기 last name과 first name을 입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가 속한 그 주
그런 것 같은 걸 입력하면 돼. 그걸 이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에 한 10년 살다가 텍사스 주로 이사 온 지 한 5년 됐어요. 그러면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 다 난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따로따로 해봐도 되고 아니면 그 주 지역을 클릭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은요. 그중에서 나인지 아닌지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왜? 거기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그 언클레임드 됐을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주소가 나옵니다. 내가 이 주소 내가 10년 전에 살았던 주소인데 바로 알죠. 네. 저도 어제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은 이제 데이빗 송인데 그래서 뭐 데이빗 송으로 쳐보기도 했고 뭐 봉우 송으로 쳐보기도 했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나와 있는 주소도 보니까 맞다 내가 이때 여기 살았었지 주소 제가 다 분명히 알겠고 그리고 보니까 뭐 100 이게 이제 뭐 얼마라고 정확한 금액은 100불 언더 100불은 정확히 금액이 나와요. 뭐 78불 몇 센트, 32불 몇 센트 나오는데 100불 넘는 거는 over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1불일지 1500불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over 100이 하나 있었고 30몇 불짜리도 하나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바빠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는데 좀 정확한 걸 전해드려야 돼서 한번 이제 들어가 봤고 이제 오늘 클레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missingmoney.com입니다. 자, 전국적인 폭염 속이죠. 폭염 속에 지금 차량 내에 아동을 방치해서 그 아동이 사망하는 이런 일이 계속 있네요. 참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먼저 펜실베니아 주에서는요. 생후 14개월 된 딸을 차량에 방치해서 그 딸이 숨지게 한 그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급 혐의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또 보모가 돌보던 2살짜리 여자 어린아이가 미니밴 안에 또 역시 방치됐다가 숨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사건의 경우에는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 14개월 된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차 뒤에 이제 그 칼시트에 실었죠. 거기다 태웠죠. 그리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가스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스가 없구나. 가스를 먼저 넣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스 스테이션 간 거예요. 가스 스테이션 가서 탁 집어넣고 이제 풀리 다 채우고 딱 꼽아놓고 난 다음에 가스 스테이션 나오면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자기 직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순간 아차한 거죠. 자기 직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직장에 가서 탁 내리고 문 잠궈버리고 올라간 거예요. 한참 일하다 보니까 오후 4시쯤 돼서 이 어린이집에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빠한테. 누구누구 아빠 되시냐고. 그렇다고. 왜 당신 딸이 오늘 어린이집에 왜 안 왔어요? 그런 거예요. 이 아빠가 깜짝 놀라갖고 그 밑에 내려가 봤죠. 파킹장에 가봤더니 too late. 이미 딸은 숨지고 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 차 안에 온도는 무려 한 140 몇 도가 됐죠. 거기 뭐 거의 하루 종일 있었으니 차량은 이 그늘이 없는 그 야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뜨거울까요? 제가 봤을 때 뭐 140도도 아마 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그 일반적인 야외 온도는 90 몇 도가 됐었대요. 펜실베니아 주에서. 그 차 꽝꽝 문 닫혀 있는 뜨거운 햇볕 속에서 6시간, 7시간 뭐 150도도 넘는 그런 온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끔찍한 그런 일이 이제 또 발생했는데 정말 이런 사건은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런 사건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뭐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그런 그 일이 있다면 항상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항상 내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때로는 그런데 뭐 정신 똑바로 차린다고 24시간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루틴한 어떤 나의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서부터는 나 혼자 타고 다닐 일이 누구 태울 일 없다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 이제 아이를 가끔이라도 매일 또는 가끔 어쩌다 이렇게 태울 일이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차 타고 내릴 때 반드시 뒷자리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딱 가서 빈 카시트를 보거나 아니면 뒷자리에 빈 그냥 시트 아무도 없다라는 걸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뭐 늘상 아이를 태운 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아이를 태울 일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조카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아이를 태우고 다닐 일이 있다면 그렇게 꼭 루틴을 가져라. 내가 오늘은 아이를 태우지 않은 날이라 하더라도 자꾸 이게 뒤를 보고 문을 닫는 걸 습관화시켜라. 이 얘기를 꼭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경찰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정말 공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죠. 뉴욕의 그 흔들거리는 건물. 이거 지금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해서 이제 팔로우를 좀 합니다. 자, 붕괴 우려가 제기돼서 인근에 대피령이 내려졌던 그 뉴욕의 맨하탄 37층짜리 고층 건물에 이 밤샘 보강 작업이 2박 3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붕괴 위험을 급히 막는 데까지는 했답니다. 뉴욕시는 2박 3일간의 긴급 보강 작업을 통해서 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휘어져 버린 그 21층에 있는 철제 기둥이 있어요. 그 부위에 비상용 유압잭을 설치해서 건물을 받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압잭이라는 거 아시죠? 건물에 이제 딱 위아래가 꽉 끼게 만든 다음에 이 유압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 공사장에서 모든 엄청나게 무거운 걸 다 드는 건 다 유압이죠. 그 유압을 통해서 쫙 받쳐주는 그걸 이제 했고 또 이제 휘어진 기둥 주변에 보강 철제를 넣어놓고 이제 같이 보강 작업을 묶어갖고 이제 하는 그런 작업을 다 했답니다. 문제되는 그 부분의 주변에는 또 새로운 강철 지지대를 또 새롭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서 뭐 묶었다고 표현했는데 그건 이제 쉽게 표현하기 그런 거고 이제 다 일일이 용접하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요만한 그 철제를 10개를 한다. 그럼 10개가 이제 하나인 것처럼 힘을 쓸 수 있게 다 이제 용접을 합니다. 그런데 긴급 작업을 한 거예요. 이 문제 건물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 정확한 그 연도수가 잘 안 나와요. 어느 뉴스는 1970년대 초반이라 그러고 어느 뉴스는 60년대 후반이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60년대 후반인 것 같은데 뭐 그래봐야 뭐 55, 6년 된 거죠. 주변에는 이제 새로운 강철 지지대를 용접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55, 6년 뭐 60년 가까이 됐고 아무리 이제 강철이라 하더라도 이게 부실 공사를 했다면 위험한 거니까 뭐 사실은 일반적인 주택도 뭐 일반 개인 싱글 패밀리 하우스 뭐 50년 됐다고 뭐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뭐 대형 빌딩은 더더욱이 그렇죠. 100년 넘은 뉴욕의 빌딩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실 공사가 됐다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1,600여 세대의 아파트로 전환하는 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였죠. 뉴욕에서는 그 팬데믹 이후에 공실률이 높아진 그 노후된 사무실을 그 리모델링해서 아파트로 전환하는 사업이 급증했습니다. 사무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작업은 시정부가 요즘 또 허가를 많이 내줘요. 왜? 공실률이 있어서 텅텅 비우면 세금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뉴욕시나 LA시나 다 이제 허가를 잘 내줍니다. 허가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제 공사예요. 그렇게 주거시설로 바꾸는 작업은 광범위한 어떤 구조 변형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배관시설도 새로 다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무용 건물이라면 한 층에 그죠?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라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대여섯 명이 쓸 수 있는 이제 좀 큰 대형 화장실 하나, 한 섹션이죠. 그러니까 또 여자 화장실 한 섹션. 뭐 이거 만들면 다잖아요. 기껏해야 사무실에 있는 뭐 손 좀 씻고 수돗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싱크대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이거를 그런 사무용 빌딩을 만일 주거용 아파트로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우리가 생각해도 한 그 유닛에 뭐 부엌 들어가야지, 싱크대 들어가야지, 또 뭐 투베드룸, 투베스다 그러면 샤워장 2개 넣어야지, 화장실 2개 넣어야지, 토일렛, 싱크대 뭐 이게 배관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배관 시설을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배관 파이프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관 파이프를 넣으려면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그런 공간 만들고 어쩌고 하면서 건물이 부실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환했다고 다 부실하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실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거용 빌딩으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리모델링 작업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어야만 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공사인데 이제 이게 이런 일이 터진 거죠. 특히 이제 LA나 뭐 뉴욕 등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도시들의 그 사무용 빌딩들이 최근 들어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속속 콘도나
아파트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추세잖아요. 이 때문에 뉴욕의 이 빌딩 상황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바라볼 때도 절대 남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럼 문제가 된 이 빌딩의 현재의 보강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 빌딩에서 공사가 계속 될 건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파트로의 그 전환이라는 게 과연 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다른 대도시에서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처럼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현재 이 리모델링 공사는 이 빌딩에 한해서는 일단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사 허가 문제를 맡고 있는 뉴욕시는 붕괴 위험이 해소되고 구조적인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될 때까지 이런 위험 보강 공사 이런 거는 하지만 그 주거용으로의 리모델링 전환 공사 자체는 완전히 중단시켜놨다. 뉴욕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한마디로 이 빌딩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일단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뭐 이런 것도 안 된 거죠. 뭐 사고라고 해서 인명 피해가 난 건 아니지만 빌딩에 막 기둥이 휘어지고 이런 건 당연히 사고죠. 이런 일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 규명 이게 우선입니다. 또 이런 말 들으시면 그거 원인 규명할 게 뭐 있어? 당연히 부실공사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실공사도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지을 때부터 이제 부실 공사 일터인데 예를 들어서 부실한 그 제품을 정품이 아닌 제품을 넣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또는 정품을 넣었지만 이쪽에는 이만한 사이즈의 철제 10개를 넣고 기둥을 만들어야 하는데 10개가 아니라 8개만 넣은 건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요. 그걸 이제 통틀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알기 쉽게 부실공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실공사 의혹도 이제 당국은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 승인된 계획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정부가 시정부가 계속 이제 도면 오면은 오케이 이건 여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하면서 이게 승인을 해주면서 퍼밋을 내주면서 그때 한 단계씩 공사를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승인을 내준 것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인지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또는 승인을 안 내줬어야 되는데 시 정부 공무원이 이 개발업자와 결탁해서 소위 말해서 돈 먹고 승인 안 내줬어야 되는데 그냥 슬쩍 승인을 내준 건지 뭐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벌써 한 55년, 60년 가까이 된 빌딩이니까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뉴욕시의 담당자는 누구였고 그 허가를 내준 사람은 누구였고 관리 감독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공 감리를 하잖아요. 공사 중간중간에 나가서 보죠. 그걸 했던 사람은 누구고 이걸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 걸리는 모든 시간 동안에 리모델링 공사는 당연히 전면 중단. 그렇게 이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1600세대로 아파트로 전환하는 그 문제는 일단 일정 조정이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향후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아파트로의 전환 자체가 불허될 수 있다. 캔슬될 수 있다. 뭐 이런 그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캔슬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왜? 지금은 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을 오케이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펄밋 내준 걸 캔슬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땐 그 가능성도 50-50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빌딩이 아파트로 전환되는 것은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무실 빌딩 이 공실률이 많다라는 건 뭐 뉴욕, LA, 뭐 텍사스, 시카고, 시애틀 그리고 이제 뭐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그 북가주의 그쪽 지역 지금 뭐 다들 사무실 공실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런 많은 여타 대도시들에도 때문에 이번 뉴욕의 이 빌딩과 관련된 소식은 굉장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얘기처럼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살짝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민주당의 잠룡 스토리 하나만 좀 전해드릴게요. 민주당의 잠룡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 뭐 자칭 타칭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소위 말하는 잠룡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국 정치로 좀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컬은 뉴섬 주지사가 중간 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네바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국을 돌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국 정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먼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네바다 선거운동 출정식에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 후보인 에런 포드 네바다 주 법무장관을 위한 모금 행사에서 나가서 이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네바다가 완전히 민주당 진보 성향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네바다는 약간 어찌 보면 좀 스윙 패턴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띨 그런 투표 결과를 낳는 적도 있고 보수적인 투표 결과를 낳는 적도 있고 조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차기 네바다 주지사 선거를 할 때 민주당 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에런 포드 현재 주 법무장관이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제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쫙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거봐, 내가 나가서 지지 연설하니까 얘 됐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스티븐 하스포스 연방 하원의원 등 네바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과 이번에 대거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사실 그 대권 주자들이 모두 다 자주 찾는 지역입니다.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그 인사들도 자주 찾아가요. 현지 언론인 네바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요. 최근 1년간 공화, 민주, 양당의 소위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는 인물들, 소위 자칭, 타칭, 잠룡들이라고 하는 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줄줄이 네바다를 찾아와서 얼굴 도장을 찍고 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특히 그 라스베가스에서 흑인과 라틴계 등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요한 그 소수계 인사들, 소수계 유권자들과의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이걸 대거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견제 없는 권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와 더불어서 미 전국을 무대로 선거운동을 앞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SNS를 통해서 설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금 유명하죠. 최근에는 본인이 이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소송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대해서 소송하고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내가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나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반대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섬 주지사와 설전을 벌이면 벌일수록 그를 대권 주자급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뉴섬 주지사를 대권 주자급으로 격상시켜 주기 싫다면 자꾸 이런 설전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뉴섬하고 계속 설전을 벌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 개빈 뉴섬이 트럼프하고 설전을 벌일 정도의 급이 되는 모양이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뉴섬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면 뉴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설전을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정치적인 혜택을 입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 반대라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아서 자신이 마치 트럼프급이라는 그런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는 방법도 엄밀히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마찬가지 전략인 셈이니까 뉴섬 주지사는 그걸 어찌 보면 좀 전략으로 삼아서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툭툭 시비를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만일 공화당에서 그게 싫다면 그 시비에 응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뉴섬 주지사의 시비 걸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주목되는데 뉴섬 주지사의 행보 상당히 주목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끔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제 네바다주에 가서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일들 가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주권 소지자가 한국 가서
특히 이제 뭐 제가 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해외에 나가서 장기간 머문 뒤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에 그 세관 입국할 때 이민심사관의 심사가 요즘 들어서 점점 더 한층 까다로워졌다라는 그 이민 변호사들의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방정부는 이민법 집행을 강화시키면서 공항과 국경 검문소, 특히 이제 우리 한인들의 경우는 한국 갔다 올 때 공항에서 영주권자의 그 해외 체류 기간과 또 해외 체류 이유 등등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얼마 전에 영주권이라는 것은 미국의 무기한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영주권자를 직격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공항에서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현행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미국을 자신의 주된 거주지로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라면 뭐 은퇴한 뒤에 나 한국 가서 살고 싶어 하고 뭐 한국 나가서 뭐 1년 동안 2년 동안 살아도 괜찮아요.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 해결을 한다면 미국에선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해외 체류 기간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주권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뭐 한국 갔다 들어오는데 6개월 미만 안에 들어온다라면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나 6개월 이상, 6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나갔다 들어온다? 요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질문이 날카롭게 까다롭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질문만 날카롭게 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심해질 경우에는 뭘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이 이렇게 오래 갔다 왔지만 왜 그렇게 오래 갔다 왔는지를 입증해봐. 우리 어머니가 갔더니 아프셔서 병간호를 하는데 뭐 그거 입증해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당신이 내가 볼 때는 어머니 아프고 이건 다 이제 핑계인 것 같고 주로 한국에 나가서 살고 미국에는 잠깐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바야 영주권을 왜 땄어? 이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질문 옆에서 듣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고는 막 합니다. 나는 오리지널리 미국에 삽니다. 뭐 그러면 당신이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여기서 모스틀리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준비된 서류를 착 제출하면 이게 최고입니다. 자, 그때 이제 준비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이민 변호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미국에서 받은 어떤 급여 명세서라든지 그런데 한국에 나가 있었으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 나가 있어도 재택근무로 해서 미국에서 월급을 받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급여 명세서 또는 미국에 내가 어떤 직장에 적을 두고 있다라는 어떤 재직 증명서,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따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또는 전년도 세금 보고한 W2 세금 보고 양식,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아예 좀 길어질 것 같으면 한국 나갈 때 미리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무슨 좀 복잡한 서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간편한 서류는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영주권자로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 한국 가서 좀 오래 있다가 올 것 같으면, 근데 아까 제가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개월이 아니더라도 뭐 한 3개월까지는 괜찮지만 한 4, 5개월 정도만 된다? 내가 한 4, 5개월, 한 5개월 있다가 올 것 같다? 그렇다면 저는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이런 서류, 뭐 서류라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복잡하게 느껴집니다만은 이런 것들 좀 몇 개 가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류라기 할 것도 없죠.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내 집에서 내는 어떤 전기세, 이제 당연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죠. 내 집에 내가 낸 전기세 증서, 이건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에서라도 이걸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린트아웃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스비 낸 거, 그리고 혹시 콘도나 타운하우스 같은 데 살면 HOA 뭐 다달이 낸 뭐 그런 것들, 그런 건 뭐 쉽잖아요. 뭐 세금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뭐 그거보다는 이 서류를 구하기가 훨씬 더 쉽죠. 아니면 뭐 미국에서 뭐 론 페이먼트 한 그런 영수증 보다 이 간단한 서류 한두 장만 챙겨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입증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6개월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좀 내가 오래될 것 같다. 아니면은 내가 이번에 가서 한 3개월 내지 한 4개월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일은 모르죠. 갔다가 또 좀 한두 달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영주권자라면 이런 서류 한두 장쯤은 한국으로 출발할 때 좀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한국에서 얼마든지 웹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프린트아웃해서 올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국으로 오는 공항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서던 캘리포니아 가스 컴퍼니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내 어카운트 다 나오잖아요. 그거 한 장 프린트해서 주머니 싹 넣고 비행기 타면 얼마나 좋아요.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이런 서류 한두 장 가지고 갔다가 몇 달 뒤에 미국 들어올 때 그럴 때 이 마음가짐 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영주권만 갖고 나갔다가 좀 불안한 마음으로 비행기 탈 때의 마음가짐 이게 분명히 틀립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서류 한두 장만 있어도 마음 피스 오브 마인드 편안하죠. 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그저 만사 부려튼튼 최고입니다. 부려튼튼. 아니 부려튼튼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말도 안 되는 한국말 만도 안 되는 영어 할 때 무슨 콩글리시라고 하죠. 예, 일종의 한문판 콩글리시입니다. 이게 부려튼튼. 불여는 이게 그 돌다리를 두들겨 본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튼튼한 상황을 항상 만들어라. 이거 이제 콩글리시처럼 만든 게 부려튼튼인데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뭐 유비무환 뭐 그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면 뭐 마음이 편안하니까 유비무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영주권자 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꼭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돼서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